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미국의 고용과 스택 지표가 좋았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경기에 대한 연착륙도 확인이 되었죠. 작년 4분기 성장률 7.9%, 괜찮은 결과였습니다. 때문에 시장은 나흘 만에 반등을 했는데 왠지 모르게 이 반등이 좀 약하다라는 느낌 듭니다. 역시 수급이 아직까지는 돌아오지 않으면서 뭔가 쭉 계속 추가적인 조정의 기운을 완전히 떨쳐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무엇보다 이렇게 수급 공백 속에 집중적인 기관의 러브콜을 받은 생보사 중심의 금융주가 오늘 아주 반짝 강했던 날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달러엔이 90엔대 BOJ 앞두고 들어가면서 원달러가 오늘 2원가량 빠진 것 같습니다. 시황센터 먼저 가보죠. 네, 시황센터입니다. 마감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987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 대비 13포인트 이상 상승 출발했는데요. 그 상승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감 지수는 0.966% 상승한 1987.86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있었죠. 외국인은 이렇게 되면 7거래일째 순매도입니다. 기관은 한 280억 원 정도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61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닷새 만에 반등 시도했는데 오늘 성공했습니다. 512.24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는 반대적인 움직임 보였는데요. 기관은 163억 원, 외국인은 137억 원 매수 보였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원 60전 내린 1,055원 5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오늘 마감 종가는 90전 하락한 1,057원 20전입니다.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좋았습니다. 미국의 주택 착공 건수가 4년 6개월 만에 최고치였고 여기에 달러엔 환율이 재차 90엔 가까이 급등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 압력을 받았습니다. 오늘 원달러 마감 환율은 1,057원 20전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가 빨간불로 보였습니다. 0.75% 강보합권에 머물렀고요. 148만 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각기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기아차는 1.4% 빠졌고요. 현대차는 0.4% 강보합권입니다. 포스코가 0.4% 오르면서 35만 7천 원, 한국전력은 1% 힘겹게 오르면서 34,250원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요. 오늘 삼성생명이 5.4% 급등했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유입되면서 오늘 10만 6,500원이고요. LG화학은 0.3% 하락했고 신한지주는 2% 오늘 금융주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0.6% 강보합권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의 종목들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 서울반도체가 5% 급등하면서 26,900원. 연초부터 기관의 러브콜이 들어오면서 이틀 동안 4%, 5% 추가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SK브로드밴드가 0.8%, 0.1%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는요. GS홈쇼핑이 0.8% 강보합권, CJENM이 1.4% 오름세입니다. SFA가 1.3% 오르면서 47,900원, 동선은 1% 빠졌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는 먼저 자동차 업종입니다. 자동차 3인방인데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동반 약세 보였습니다. 현대차의 지난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짙은데요. 오늘 현대차는 0.4% 강보합권, 기아차는 1.4% 빠지면서 54,200원입니다. 오늘 부품주도 한 0.5%에서 0.6% 정도 조정받았고요. 쌍용차는 1.5% 하락했습니다. 증권주가 나흘 만에 반등한 코스피 지수와 함께 동반 상승했습니다. 증시 활성화에 따른 증권사들의 거래대금 증가에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삼성증권이 2% 가까이 상승했고요. 우리투자증권과 KTB투자증권은 5% 넘게 급등했습니다. 대우증권도 3% 이상 뛰었습니다. 오늘도 새 정부 정책에 관한 종목들 위주로 상승했습니다. 먼저 철도 가스관주인데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박 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한러 간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스철도관주가 상승했습니다. 대동스틸은 11% 넘게 급등했고요. 동양철강과 하이스틸은 6%대 급등 연출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이끄는 다음 차기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꾸준히 강조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창투자주가 상승했습니다. 우리기술투자가 10% 넘게 급등했고요. 에이티넘인베스트와 대성창주는 각각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과연 다음 정부에서는 남북 경협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새 정부의 초기 대북 정책은 강경 노선으로 갈 것이란 기대감에 하지만 남북 경협주는 대부분 오름세였습니다. 이화전기와 재룡산업, 또 체명전기는 각각 2에서 4% 상승 나타냈습니다. 웅진그룹주가 계열사들의 매각 소식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웅진홀딩스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6에서 많게는 13%까지 급등했습니다. 네, 오늘의 오후장 특징주는요. 먼저 LG패션과 네오이즈게임즈 DI입니다. 먼저 LG패션은 LG패션이 나흘째 약세 연출했습니다. 실적 부진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에서 2.8% 빠지면서 28,750원입니다. 다음 종목은 네오이즈게임즈입니다. 네오이즈게임즈가 4거래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3% 오르면서 21,900원인데요. 2대 주주 매물 부담이 해소됐지만 4분기 실적에는 다소 부정적인 의견이 팽배합니다. 작년 가수 싸이 덕분에 크게 올랐던 DI가 오늘장에서도 출렁이었습니다. 8% 급등하면서 5,600원인데요. 다음 달 대통령 취임식에 싸이가 초청됐다는 소식 때문인데요. 오늘까지 3일째 상승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외국인들 마지막에 현물 복귀했네요. 이렇게 되면은 오래간만에 사는 셈이 되죠. 연기금 결국 나갔고 중국도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상승폭 키워줍니다. 1.5% 상승, 지금 2,300포인트 찾아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의 엔저 수혜를 톡톡히 누리면서 니케이가 오늘 다시금 2.5%나 급등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여의도로 가보죠.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부에서 2부까지 연결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오늘장 정리 요약부터 들어보죠. 네, 외국인들이 오늘 오랜만에 순매수 전환했고요. 전체적으로 매수를 시장을 이끌만한 주체는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매수 전환한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금융주가 민영화 이슈라든지 M&A 이슈,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영향으로 관련 상보라든지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궁금한 것은 다음 주가 사실은 더 궁금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를 조금은 돌려놓고 이번 주 1980선대 후반에서 끝이 났는데 다음 주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뱅가드 이슈 지난번에 분석해 주시면서 매주 우리 기준 화요일 날 그네들 기준 글로벌 이제 주 초반에 물량을 언제나 내놓는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BOJ와 실적 등 이슈와 또 그에 따른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이번 주 주간으로 좀 많이 하락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 하락이 진정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본격적으로 상승으로 접어든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상승이 약간 정책 상승이 약간 이제 하락이 좀 진정되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음 주 이슈는 우리나라 4분기 실적이 모멘텀이 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4분기 어느 시즌에 최대 피크가 되는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은 낮아진 컨센서스 전망으로 해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는 크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매주 화요일 정도에서 뱅가드의 FTSE 벤치마크 변경에 따라서 매물이 한 3,500억 원 정도의 수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일정 수준 조정이 있으면 또 저가 매수 부분도 있어서 다음 주는 주초 약세, 주 후반 상승 이 정도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요 이벤트는 BOJ가 아베 총리의 무제한적 양적 완화 요구에 따라서 물가 상승 목표를 2% 상향 조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워낙 강세 압력에 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실적이 다음 주 많이 발표되는 하이닉스라든지 폴반드체라든지 일디스플레이, 삼성전자 이런 쪽이 지금 IT주 순환매 정도 흐름이 있을 거 예상되고 일정 수준 하락폭의 일정 수준 반등 정도 있다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상승 자체는 아직 좀 전체적으로 상승 자체는 정체된 흐름 중에서 일적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요. 다음 주 후반에 또 중국의 제조업 지표까지 대기가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다음 주 실적 나오면서 이제 IT가 다시금 조금 더 힘이 생기는 정도의 그림을 주 후반 정도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다음 주 쏟아진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기업들 명단 간략하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다음 주 수요일 날 하이닉스가 나오고요. 네. 목요일 날은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금요일 날은 삼성전자 4분기 확정치 실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도 금요일 날 나옵니다. 자, 그러면 IT주가 이제 실적 발표로 순환매가 다시 한번 좀 매기세가 들어갈 것이다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다음 주에 기운이 어떻게 좀 생기겠습니까? 일단 뭐 주초에 뱅가드 그 수급에 따라서 아무래도 시가총액 1등 종목이다 보니까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뭐 그 뱅가드 문제는 점차적으로 이제 주간으로 시간이 갈수록 이제 뭐 다른 우조 변수가 생겨버리면 영향력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주에 뭐 IT주가 삼성전자 비롯해서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초에도 뱅가드 이슈 이런 수급을 약화될 경우에는 뭐 좀 저점 매수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또 하나 마지막으로 드릴 질문은 오늘 강세를 띈 금융주가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어떤 예상 하시는 거예요? 일단 뭐 금융주는 그나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민영화 이슈 부분도 새로운 이제 당선자 취임이 본격화되면서 그런 이슈가 더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금융주주 연의 인수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뭐 금융소득 과세에 따른 영향에 따른 뭐 승보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뭐 금융주 상승은 현재 상태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다른 소재 산업체보다는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IT는 다음 주에 순환매 받으면서 삼성전자도 후반에 기운이 날 거고 금융주는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 오히려 소재 산업재보다 더 나은 수익률이 다음 주 보인다라는 전략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님과 함께 다음 주 얘기 미리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수급 분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외국인이 현물 사면서 끝난 장인데요. 샘플러스의 남은우 원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마지막에 외국인이 돌아오니까 또 연기금이 나가는 그런 날이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방향의 매수가 좀채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프로그램에서 950억 정도의 순매수가 나타났다는 점이 좀 특이한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의 어떤 그 매도세가 지속되었다가 살짝 이제 순매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추세를 봤을 때 외국인의 이러한 프로그램 순매수로의 본격 전환이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에서 상당 부분 이제 매도가 많이 나왔는데요. 3,700개약 정도의 매도가 나왔는데 향후 일단 외국인이 선물에서 매도가 아니더라도 또 현물에서 매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계속 상존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환율에 대한 위험이 분명히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뱅가드 펀드의 어떤 그 지표 변화 또한 그간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그 잔고에 대한 청산 욕구가 강했던 시점에 터져 나온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하나의 핑계거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수급적인 부담이 계속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를 비롯한 기타 종목군들이 아직까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현재의 모멘텀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어떤 흐름과 기관들의 흐름이 동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상승으로 돌아가기에는 분명히 좀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작게 한다든지 또는 매수 쪽으로 전환이 된다면 연기금은 살짝 빠져나가면서 좀 추이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계속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요, 오늘 하루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인 업종에서는 전기전자 업종 대표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네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매도를 보였고요. 여기에서 특히 연기금 쪽에서 상당히 좀 많은 매도를 보였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외국인들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매수로 순매수의 흐름들을 가져갔지만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의 매도가 좀 강하게 나타났었고요. 오늘 하루 히트 쳤다고 볼 수 있는 금융업
경우에서는요, 기관들의 매수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더불어서 외국인들은 점진적으로 좀 약세 흐름들을 증권과 금융업에서 보였고요. 반면 기관들은 금융업뿐만이 아니라 보험, 증권까지 파생적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오늘 하루의 경우에는요, 금융주의 날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순매도했던 연기금이 오늘 히트 중에 히트친 삼성생명 많이 산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금융주 분위기 좋았고 특별히 보니까 LED 쪽도 뭐 소위 급등이 같이 나온 것 같던데 이 밖에 SK는 전력난 원래 수혜인데 오늘 좀 안 좋은 얘기가 나오면서 밀렸다고 들었습니다. 특징주 소개와 대응법까지 챙겨주시죠. 예, 우선 제일 먼저 특징주는 우리투자증권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금융주의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일단 기관들의 이 증권주 매수세가 상당히 좀 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 5일 연속 그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수가 어느 정도 2,000포인트 밑에 있긴 하지만 일단 중국의 어떤 증시가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리고 GDP 발표까지도 좀 호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나라 증시도 추가적으로 밀리기보다는 현 바닥에서 점진적인 안정화가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가격 매력을 절대적인 가격 매력도 분명히 보유하고 있는 게 증권주이면은 틀림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대형 증권주 위주로 순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까지 동참하는 흐름들 나타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 우리투자증권의 어떤 급등이 나타났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요. 증권주의 경우에는 증권 투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두 번의 경우 좀 시장에 보다 좀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닥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또 하나는 신고가를 통과를 하면서 추세적 상승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상승하는 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이 나는 때는 바닥에 대한 확신 그 지점과 그리고 신고가 나는 지점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의 상승은 바닥에 대한 확신에 기인한 상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현 상승은요 분명히 좀 시장이 그만큼 따라와줘야 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가격 즉 12,500원을 이상에서 추격하는 것은 분명히 좀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된다. 그래서 금액적으로 본다면 13,000원대가 저항이 있기 때문에 추격으로 다가서기보다는 추후 점진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조금씩 접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SK를 꼽아봤습니다. 자, SK 좋은 흐름들이 지금 지난 6월부터 이어졌었는데요. 난데없는 악재가 나왔네요. 한국전력과 지식경제부가 전력 구매가 상한제 도입을 논의 중이다는 소식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자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SK E&S의 발전 부분 순이익률이 43%로 상당히 높았다는 부분이요. 일단 이러한 그 논의가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그 모회사인 SK 측면에서도 좀 실적에 대한 악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들이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악재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인 재료에서 오늘 급락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붕괴된 부분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들의 경우에서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의 변화가 생기기 이전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적인 매도가 좀 또는 한쪽에서의 매도가 강하게 나온다면 일단 매도를 하겠지만은 어느 한쪽만 매도, 한쪽은 매수 이런 식으로 매도 물량을 받아내는 수급적인 안정화 모습이 나타난다면 충분히 아직은요 SK 자체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나온 뉴스만 가지고 바로 매도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수급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루멘스를 꼽아봤습니다. 오늘 11.4%로 상당히 좀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일단 전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일단 백열 전구를 고효율 조명으로 대체하는 정책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 백열 전구가 다 이제 사라지는 부분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중적인 그 75와트급 백열 전구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는 점들은요. 결국 이제 LED 조명 수요가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열등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데 그 가장 낮아지는 큰 폭이요. 바로 2013년과 14년 이렇게 양해에 걸쳐서 가장 좀 완전한 수요가 변화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ED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루멘스나 서울반도체 등의 종목들 굉장히 좀 앞으로 2013년 기대가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수가 많이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희 입장에서도요. 단기적으로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바로 내일 급상승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때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요. 충분히 접근의 대상이 되지 않나. 즉 7,500원 이하 정도면 중기적인 관점으로 조금씩 분할 매수한다면 전혀 무리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기 쉬운 수급 분석과 단순한 특징주 소개를 넘어 또 대응법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샘플러스 남은우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당장 어떻게 하면 좋을지 두 분의 전문가로부터 얘기를 미리 들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님과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 도와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의 도움 말씀을요, 저희가 먼저 정리해서 화면으로 묶어보았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 다음 주 월요일 전략이 되겠습니다. 주식 살까요? 종목 선정 기준이 있으신지 어떤 종목을 사볼까요? 세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우리 조준석 이사님의 답변을 먼저 보면 당분간 코스피는 1960에서 2020포인트 사이에서 움직이는 박스권일 것이다 하셨고 이정복 대표님 역시 단기 박스권, 중장기는 올라가는 성장세라고 예측해 주셨네요. 조 이사님은 1월 신고가 종목을 주의하사 그러니까 잘 보자 주의 깊게 그러면서 옵트론텍을 월요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꼽아 오셨고 이정복 대표님은 역시 낙폭과대 키워드 놓지 않으시면서 개별 모멘텀 있는 중소형주 가운데 오늘 대한전선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조준성 이사님이 지난주에 조금 어째 불안불안하다라고 하셨었는데 역시 21선에서 폴짝 내려와 버렸습니다. 해외 증시는 다 괜찮은데 우리만 특별히 약하다라는 분석, 이제 이 부분 통해서 저희가 들어본 바도 있는데 네. 더 중요한 건 여기서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데 지난주 제가 핀란드 지수도 얘기하고 뭐 스웨덴 지수도 얘기하고 멕시코 지수도 얘기하면서 맞아요. 전 세계 증시가 옆으로 기든지 아니면 뚫고 나가면서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딱 집어서 뱅가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기사들 검색을 해보시면은 거기에 있습니다. 뱅가드 펀드로 해가지고 뭐 N이라든지 D라든지 검색을 넣어보면은 기자 사람들이 보게 되면 백제 가지고 돌리는 그런 기사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나온 기사가 뱅가드 펀드 하루에 뭐 600억 내지 800억 해가지고 뭐 24주 해가지고 하루 거래 대금에 써가지고 뭐 3, 4%밖에 안 되니까 네. 뭐 괜찮다. 이거를 찍어가지고 계속 돌려 쓰는 복사 기사가 많이 돌아갑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뱅가드 펀드 굉장히 큰 폭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번 주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나라 지수 오늘 종가상으로는 뭐 소폭 올랐는데 주간달 보면 빠졌죠. 네. 다른 세계 증시에 비해 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이 일봉상 며칠째 깨진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 대만은 하루 정도 깨지고 다시 올라가고 다른 나라는 뭐 신고가 다시 나온다. S&P 500, 그다음 다우지수 13,600 거의. 그렇죠. 13,600 본다겠는데 거의 다 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2,040을 살짝 찍고 나서 오히려 밀리는 양상이죠. 그만큼 전에도 생각해 보는데
이 2,000포인트라는 게 굉장히 무겁다는 걸 느끼면서 이번에 좀 약간 전 세계 정치 흐름에 따라서 나름대로 어느 좀 선방을 할 줄 알았는데 뱅가드 펀드가 이제 폭탄이 나왔는데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고기업 장마전선이 상반기에 깔려 있는 겁니다. 작년에 1년 내내 외국인 매수한 자금이 17조입니다. 그렇죠. 또 연기금 매수한 자금이 4조입니다. 우리나라 연기금 한때 어려울 때는 연기금밖에 없다 하는 거에 2배 가량의 물량이 박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네들 같은 경우도 뭐 공격적으로 매도하게 되면은 선물 매도 쳐가지고 최대한 빨리 하겠죠. 남들이 뭐 자기네를 의식하기 전에. 근데 네. 그러하기에는 물량이 너무 큽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게 펀드끼리 이제 뭐 외국계 뭐 하와드 펀드라든지 큰 자산 운용 펀드 쪽으로 이제 자전을 돌리면 괜찮은데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대책 없이 그냥 뭐 펀드를 그냥 매일매일 조정을 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 나름대로 그냥 뭐 이번 주 소화를 했는데 앞으로 보게 되면은 요 물량 때문에 최근에 그 외국인 매도 나오는 게 장난이 아니죠. 계속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사실은 지금 2030, 40 가고 외국인 순매수 한 1조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폭탄이고 가장 큰 문제 되는 거는 요러다가 나중에 그 어떤 자금이 그냥 가랑잎에 물 빠지듯이 쭉쭉 빠지다가 큰 게 한번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그 허전함이. 빈 수레가 요란하단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렇죠.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린 판이 있는데 판이 확 줄어들었다는 충격이 한번 들어올 거 생각이 되는데 보통 자전거래 할 때는 뭐 기간 투자가 100만 원 뭐 돌릴 때는 뭐 5% 할인을 해준다든지 3% 할인해도 자전을 돌리죠. 네네네. 그럼 9조 원대로 자전을 돌릴 때는 한 5% 할인한다면은 종합시가지수상으로 1900 이하가 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전 세계 증시가 괜찮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무덤무덤 하면서 갈 겁니다. 그럼 당분간 요 박스권 1960은 지켜지리라 보시는 거네요? 뭐 특별히 의미 있게 생각나지 않은데 지수는 나름대로 안정되게 하고 오늘같이 종가상 올려진다든지 또 윗골이라든지 뭐 파란색 음봉이 많이 나온다든지 네. 굉장히 좋지 않은 장마전선이 이제 펼쳐졌다는 게 이제 눈앞이 나오는 거죠. 그걸 네. 이번 주 확인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박스권 하단에서 좀 기다렸다가 매매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네. 그러다가 하단이 깨져버리면은 하단이 깨진다 하더라도 상단 공격한 것보다는 낫죠. 상단 같은 종목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몇 개 종목 안 되고 네. 오히려 그냥 하단 쪽에서도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이제 서서 이제 그런 종목들 나오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145만 원 들어오면은 대반등이 들어오는데 고점 이렇게 눌러가는 게 많죠. 네. 5만 원 뛰기라든지. 그렇죠. 전에 같으면 10만 원 뛰기를 해도 고점 아래 그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은 단순하게 5만 원 게임하고 또 올라가면 다음 주 또 두드러 패겠죠. 네. 그런 양상 뺑뺑이 돌아가는 양상이 많고 종목이 이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예. 자, 이정복 대표님도 역시 단기 박스권을 전망하셨습니다. 박스권 비슷하세요? 레인지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미리 지금이요?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움직이는 종목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좀 우량주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그룹 관련주는 지금 투자에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그동안 좀 많이 하락한 부분이 그 미국의 이제 애플이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오히려 불과 한 2달 전만 해도 굉장히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유망 종목으로 떠올랐던 종목인데 그렇죠. 저는 여전히 항상 제 트렌드는 낙폭 과대일 때 매수를 하고 또 수급이 단기적으로 들어오느냐. 그래서 최근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나 LG 그룹 관련주가 또 연기금이나 기관들, 외국인들이 또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저도 지수 자체는 횡보 장세나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좀 눌릴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장이 안 좋을 때 오르는 종목들이 또 LG 그룹 관련주가 오히려 삼성그룹주보다는 장이 오히려 좀 답답한 그런 장세에서 움직여주는 경향이 많고 또 그렇죠. 중국 춘절 관련주 해서 중국 소비 관련주 그 중국이 이제 2월 달에 명절이 있고 이제 그렇다면 소비가 좀 아무래도 좀 늘어난다면 락앤락 같은 경우가 지금 또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항상 공략을 하더라도 올라갈 때 따라 사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손해를 보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눌렸을 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는 수급 양호주 뭐 중국 관련주나 지금 중국이 굉장히 이제 1년 동안 계속 주가가 빠지다가 네. 이제서야 고개를 틀고 집중적인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국 기업 중에 우리나라 상장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도 지금 뭐 실적 대비했을 때는 거의 형편없는 가격에 거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을 좀 주목해 본다든지 그래서 당분간은 좀 모멘텀 있는 종목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뭐 낙폭 과대라든지 아니면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다든지 또 기술적으로 또 이 시간에 한번 제가
그 주간 공략주에서 말씀드렸던 MDS테크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급이 또 양호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 이제 주식을 좀 눌렸을 때 매수해보는 전략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당분간은 좀 박스에 갇혀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자. 그래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OLED TV 관련주나 그래서 AM OLED 관련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을 투자한다면 투자하기 좋은 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나저나 다음 주는요. 생각해보면 이 부분 잠깐 추가 질문 두 분께 드리고 싶은데 BOJ 때문에 환 리스크가 충분히 다시금 부각될 수 있는 자리인데다가 주 후반에 앞서 이제 최저시계 애널리스트가 짚어주셨듯이 뭐 하이닉스, 뭐 LG 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쭉쭉쭉 실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이제 종목 선정 기준 이전에 그 얘기를 먼저 좀 들어보죠. 먼저 조준성 이사님. 실적 발표가 나름대로 많고 또 일본 고 BOJ 때문에 환율 얘기가 굉장히 많을 수 있는 그건 또 초반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환율보다도 이제 두 가지 양상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네네. 뭐 기존에 뭐 경기가 괜찮았는데 환율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 가격 경쟁이 떨어져 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제품들이 밀린다 이런 게 있고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환율보다는 세계 경기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제품적인 잘 나간 좀 잘 나가다도 전체적인 산업에서 안 좋다는 거죠. 네. 산업이. 그러면서 이제 환율 문제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일본 제품들이 이제 환율에 있어가지고 우리보다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런 것보다는 각별로 이제 토요타 자동차를 뭐 1억에 팔았는데 1억 300, 아니 뭐 9,800이라고 해가지고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고 현대차 5천만 원에 팔던 것이 갑자기 환율 때문에 해가지고 5,300 정도 된다 해가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은 뭐 접근하기는 단기적인 것 같습니다. 심리적으로 근데 부담은 되는 거죠. 막상 이제 원화로 들어와가지고 기업 실적에 반영을 해가지고 환율 뭐 10원 오를 때마다 빠질 때마다 순이익이 뭐 몇 프로 줄어든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1월달, 2월달 해가지고는 적응을 해갈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악재적 어떤 이제 수급이 딸리는 거를 환율에 갖다가 붙이는 약간 그런 네네. 느낌 많이 들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트렌드는 그래도 갑니까? 원고 엔저 트렌드도 쭉 갈까요? BOJ 통해서도. 어쩔 수 없는 건 저쪽에서 그렇죠? 무제한적으로 네. 풀어대는데 예. 우리도 방법이 있죠. 펜가드가 우리나라 주식 많이 팔아가지고 달러를 사들이면은 하는 그 돈을 그냥 매주 일조씩 네. 그런 방법이 있는데 뭐 터무니없는 얘기지만 자원의 어느 선에서는 그래도 좀 개입이 좀 들어갈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새 정부 출범이라도 좀 빨리빨리 돼야 이게 저희도 뭔가 손을 쓸 것 같은데, 예, 아직 뭐, 그래요. 취임식도 안 했고. 이번에는 이정복 대표님의 그 비슷한 의견 또 얼마나 다르신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환율이 일단 내려가고 있는 트렌드 자체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환율이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좀 그 엔고 현상에 따고 지금 엔저 현상에 따고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자동차 업종은 여전히 수출 업종이다 보니까 마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가 좀 관망을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투자 시점은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같은 경우는 그동안 거의 한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하락하다가 이번에 강력하게 일본이 양적 완화를 좀 하면서 네. 특히 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랠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 자체는 그래도 글로벌 증시 가운데 아시아 자금 유입이 또 꾸준하게 우리나라도 하고 네.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환율에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 자체는 정부에서 좀 개입을 우리가 환율이 계속해서 올랐을 때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해도 그 일시적인 효과지 이 계속해서 그 우리나라 환율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고 어느 정도 개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 업종이 특히 좀 영향을 많이 받는데 차별화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마트카 쪽으로 가서 우리나라는 역시 IT 강국이기 때문에 좀 현재 자동차 업종 자체가 사실 기술력으로 보면 일본한테 조금 뒤진 면이 있지만 그동안 환율 덕에 네. 굉장히 많이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이 있고 이제 어느 정도 쉬어가는 장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낙폭이 과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주가가 오히려 더 빠진다면은 저점 매수의 구간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자동차는 언젠가 기회가 올 거고 환율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종목 쪽으로 보면 더 좀 유리할 수 있겠다 당분간은 그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조 이사님의 원래 이제 좀 마음에 생각하셨던 종목 선정 기준 빠르게 확인해 보죠. 네. 일단은 제가 연초에도 작년 말부터 말씀드리는데 투자 패턴을 바꿔야 되고 올해 1월 달에도 2,100을 가든 2,200을 가든 우리 투자가들의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든 장세가 전개될 거다. 그런 말씀 드렸고 오히려 올라가는데도 힘들어질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요즘에 조금 찌글찌글 하더라도 종목별로 보게 되면은 진폭이 굉장하다는 걸 느낄 겁니다. 현대 H그룹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고
삼성전자 빼고 S그룹에서도 많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대한해우라든지 무슨 STS 페노션이라든지 이렇게 M&A 게임을 또 돌려버리고 갑자기 이제 금융주가 나타나고 네. 그렇게 굉장히 이제 계속 뺑뺑이가 돌아가는데 중심을 잘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 있어가지고 신고가 내는 종목, 1월 달에 신고가 내는 종목이 있어가지고는 관리가 들어가면서 뭔가 나름대로 뭐 장점이 있는 거죠. 뭐든 경쟁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유 있는.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보게 되면 한전이라든지 뭐 하나금융, 오스템 임플란트, 예를 들어 CJ, 농심, 유한양행, CJ 같은 경우도 어제 전화통화 연결해서 네네. 밀렸을 때 12만 5천 6천 원 같은 경우는 13만 7천 원 찍고 내려오는 이러한 종목들은 우상향해가지고 이제 치고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고점에서 고점과 저점 중간 보게 되면은 이런 양상 기준선도 있다. 그 아래에서 사고 위에서 파는 그런 전략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거를 삼성전기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이쪽 엉뚱한 데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엉뚱한 데 가더라도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만 5천에 사가지고 2만 6천에 파는 이제 계륵 장사 되는 거죠. 이게 이왕이면은 일단 뚫고 나가는 1등 주식이 있어가지고 1월달 중서 1월 말까지 계속 순환매라든지 아니면 전고점 돌파라든지 갈 수 있는 이러한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단기 매매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1월 달에 신고가 내는 종목은 의미가 있다. 시장은 사실 첫날 딱 찍고 빠졌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단기 매매에 집중하자. 조준성 이사님의 요즘 보는 종목 기준이었고요. 이종목 대표님이 역시 좀 싼 종목 가운데 네. 뭔가 약간 모멘텀이 되는. 네. 예.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량주를 매수할 때는 뭔가 우리가 항상 매수를 할 때 좀 흐름이 굉장히 좋을 때 들어가면 수익을 볼 확률이 거의 희박합니다. 남들이 굉장히 좋다 그럴 때 들어가서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목표 자체는 매일 수익 보자입니다. 저 같은 마인드는 오, 예, 예. 매일 이렇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실천이 좀. 굉장히 요새는 투자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수익 보자 이렇게 한다면 우리가 오늘 굉장히 로맨스 흐름이 좋았죠. 그렇죠?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이렇게 급등을 한 다음에는 당분간은 2주 동안 관종에서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급등을 한 다음에는 또 내려옵니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수급이 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의미 있게 보는 이유는 자 보면 이 종목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기관에서 거의 매일같이 몇백만 주씩 매수해주는 그런 타이밍이었는데 지금 뭐 33,000원, 5,000원 지금은- 사신 분들 계속 문의 오고 있는 종목인데.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관이 산다고 무조건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럼 지금은 고점에서 한 30% 한 번 20에서 터치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기금이 사주고 있다. 기관에서. 네. 그렇다면 사실 제가 그저께부터 이 종목을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자 20에서 한번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 또 저는 이익 실현을 하고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또 단기적으로 매수가 몰리게 되면서 한 1, 2주 정도 횡보가 더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애플이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애플 관련주 납품하는 업체들 자체가 추세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 따른 대반등 한 10%에서 12% 정도 우량주 투자하는 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보시면 아무리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도 이 뭐 개별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뭐 링네트 한번 제가 소개해드렸었는데 언제 소개해드렸었냐면 요날 소개해드렸습니다. 요날. 요날 소개를 드렸었는데 지금 거의 고점 한 38% 정도 저점에서 예. 근데 이런 종목들이 뭐냐면 링네트가 실적은 작년 한 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뒀고 고점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 문제가 없는 기업이고 최근 트렌드가 뭐냐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또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대림산업, 그런 예. 건설주, 화학주, 중국 관련 그런 대림산업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낙폭 과대기 때문에 크게 오르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낙폭 과대주들이 최근에 굉장히 투자하기가 좋은 장이고 고점 영역에 있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그런 종목들은 차별화 장세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고가를 계속 내는 종목들은 내고 있지만 네. 좀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은 우리는 이제 항상 지나고 가고 나서 후회하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데 항상 매수하고 나서 저는 많이 오른 걸 알고 사는데 네. 더 올라가겠지 하고 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네네. 근데 손절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이게 해서. 뭐가 좋으니까 네. 올랐지. 나도 사면 오를 거야 네. 했는데. 예. 근데 항상 그러고 나면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올라서 수급도 좋았는데 왜 떨어질까? 근데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량주를 투자할 때도 우량주가 특히 단기 트레이딩 하기가 좋은 게 뭐냐 하면 많이 빠지면 대반등을 주니까. 그래서 그렇죠. 예. 그거는 수급을 보고 우리는 좀 판단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는 이슈가 있는 기업들에 좀 투자를 하기는 올해는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피보다는 당분간 또 코스닥이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기업 자체가 괜찮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트렌드는 도안이면 온 것 같습니다. 어정쩡하게 약간 뭐 어설프게 비싼데 갈까 뭐 이런 종목은 조금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아예 신고가를 내든지 실적은 괜찮은데 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오히려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 자, 그러면 1월 신고가에 좀 주목을 하고 있다라시는 조준성 이사님의 월요일장 사볼 만한 종목 하나 얘기를 들어보죠. 일단 핸드폰 부품 괜찮다 말씀드리는데 업성이 계속 가려지고 있는데 지금도 치고 나가는 종목은 또 이번에 애플 관련해가 또 한번 걸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은 잘 보는데 옵트런팅을 가져왔는데 일단 2013년 뭐 최선을 다해가지고 작년 2012년 뭐 대략 보니까 더블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종목 추천 수익률을 보게 되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것까지 한번 도전을 해보겠고 되도록이면은 올해 같은 경우는 테마라든지 어떤 특성이 있거나 어떤 올라가는 건덕지가 있는 그러한 종목도 위주로 가야지 어중이 떠중이 올라간다 생각하는 종목들 치고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매매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로 갈 가능성입니다. 코스닥이 N자로 꺾어가지고 520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패턴이 어떻게 갈지 이제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 종목들은 이제 잘 보셔야 된다. 대형주 같은 경우도 개별성의 어떤 특성을 봐야 됩니다. 옵트로텐 같은 경우도 일단 1월달 신고가를 내고 오늘 양성을 했죠. 이런 종목들이 코스닥이 한글각컴부터 이록스 이런 패턴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총액 현재 2,80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됩니다. 내년에 한 400억 정도 벌 회사인데 적어도 시가총액이 3,000억 이상, 3,500원 가야 되겠죠. 예. 그럼 15,000원 이상 넘어갑니다. 그럼 주간 단위로 하더라도 이번 달에 14,000원과 13,000원 구간에서 매수 해놓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15,000원 이상은 충분히 가지 않을까. 가치적인 개념과 어떤 트렌드를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죠. 그럼 오늘 6% 떠서 14,300원인데 약간 눌렸다 사야 되겠네, 아무래도. 일단은 좀 싸게 사는 게 좋고, 네, 뭐, 급하게 아니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 또 옵니다. 제가 또 들고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14,000원 이하 13,000원 구간에 사가지고, 일단 중기 패턴으로 가셔도 괜찮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폰 요새 뭐 카메라로 많은 것들 이제 촬영을 하시는데 스마트폰의 그 카메라가 고화소화 될수록 수혜를 받는 종목인 옵트론텍 한번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조정시 매수 15,000원 목표가 설명을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종복 대표님의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날 사볼 만한 종목 얘기 들어보죠. 일단 지난주 추천주 먼저 간단하게 AS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ICD 같은 경우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간에서 매수 지난주 금요일날 시가에 사셨다면 지금 한 소폭 1%에서 2% 손실일 텐데 잘 보시면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우리가 왜 사느냐. 급등 랠리를 한번 상한가라도 한번 10%라도 한번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뭐 이러다가 이제 루멘스처럼 쭉 한번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런 기술적으로 예상을 좀 해본다면 여기서 조금 지지를 받다가 120선을 돌파하는 패턴이 반드시 나온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월봉을 봐야 되는데 월봉 최고점 대비했을 때 이때 뭐 엄청나게 추천이 많이 나온 기업인데 수주가 많이 줄어서 지금 한 4분의 1 정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주 월봉 윗꼬리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채워가는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월봉이 훌륭하고 네오 위즈였었죠. 그래서 네오 위즈 같은 경우 제가 이 시간에서 한 2주 만에 거의 한 100% 정도 수익이 났었던 기업인데 이 주간 공략주의 특성상 금방 이제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렇게 낙폭이 과했다가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패턴은 121선을 이렇게 네오 위즈 게임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기술적 흐름을 보여줬는데 네오 위즈 게임즈하고도 기술적 흐름이 굉장히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회사가 이제 사실은 ICD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인데 사실 그동안 소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낙폭과대 반등, 되반등 50%짜리는 반드시 테라세미코는 70% 이상을 줬죠, 아마. 그래서 이 종목도 사실은 올해 2분기, 3분기부터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실적도 굉장히 양호한 종목이니까 지금부터는 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네, 지난주 AS, ICD. 그 다음에 이제 대한전선이라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이 종목 참 개인들 정말 힘든 종목입니다. 이 종목 자체가. 그래서 뭐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종목인데 포인트를 딱 알려드리겠습니다. 끝도 없이 하락한 대한전선을. 끝도 없이 하락한 대한전선 그리고 그 마지막 유증 감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이. 그래서 제발 좀 돈이 많았으면 유증 감자가 마무리가 된 시점인데 어떤 포인트가 있냐면 제가 사실 기존 보유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테지만 지금 우리는 또 들어와서 수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전선 유상증자 새로 신주 상장된 물량이 거의 3,800억 원. 지금 시총이 거의 5천억도 안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대한전선이 한때 시총이 뭐 10조 가까이 됐었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물량은 아예 다 희석이 됐다고 봐야 되고 예. 재무 구조가 차입금이 감소를 했고 우리가 이제 이자 비용이 계속 준다는 거는 대한전선이 이제 차입금이 1조 정도까지밖에 많이 줄여놨는데 네. 다 팔았습니다. 자회사를. 네. 땅도 다 팔고 이제 재무 구조를 많이 개선을 시켜놨고 그렇죠. 지금 금리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제 이자 비용은 감소가 되는 그렇죠.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일도 뉴스가 나왔죠. 그리고 그 대한광통신에 잇따른 수주 이 부분도 좀 호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부동산 매각으로 인한 재무제조 개선의 핵심 포인트고 유상증자 물량보다도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 이걸까지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고 기술적으로 간략하게 언급을 해드리면 네. 자 주가가 이때 한번 감자하기 전에 감자하고 나서 한번 급등했다가 이제 감자 물량이 나오면서 네. 바닥을 찍고 지금 21선을 이제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 패턴이 여기서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바로 뭐 올라가는 패턴이 있을 것이고 한번 살짝 횡보가 좀 더 이어지다가 60일선이 내려올 때 급등하는 패턴이 나와줄 수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는 대한전선이 정말 그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좀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도 우리가 좀 괜찮아 보이지만 네, 조금 더 중기적인- 시간 갖고 네. 있다가 갈 그래서 거예요. 이제서 이제 재무제 개조가 개선이 되면서 실적도 좋아지고 있고 유상증자 감자 얘기는 몇 년 전부터 나왔던 건데 네. 이제 그 부분도 해소가 됐으니까 좀 유념해서 봐야 될 종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 한 해 재무 구조가 많이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대한전선 한번 보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 주셨습니다. 자, 지난주 추천주 한국콜마였는데 조 이사님 짧은 AS 역시 요청드릴게요. 근데 이제 매매 기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구간별 내가 아래 샀는데 네. 제가 올해도 말씀드렸는데 욕심내지 말고 좀 편안하게 주식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앞으로 이제 코스닥이 520선을 가느냐 안 가느냐 좀 좌우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일부 정도 뭐 1000개를 갖고 있다 그럼 500개를 정리해가지고 기준을 잡습니다.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 3만 2, 3천은 이제 쭉쭉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먹으면 되고 만약에 이제 밀리게 되면은 2만 9천에 깨진다면은 그냥 때리게 되면은 기존에 반을 팔았기 때문에 똔똔이 되는 거죠. 리스크를 완전히 죽여놓고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예. 자, 한국콜마를 통해서 기본적인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투자법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이상 조 이사님 그리고 이정복 대표님과 함께 했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장 사볼 만한 종목으로 아주 긴 호흡에서 좋은 대한전선과 그리고 옵트론텍 설명까지 들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셨던 두 분, 이정복 대표님, 조준성 이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장일장 2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 일본에서 돈을 얼마나 풀지 BOJ 챙기셔야 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